곽종근이 회유됐다는 김현태 707 단장의 진술이 나왔고, 그것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폭로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국방 관련 관계자들, 김현태 특임단장 등등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일종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김현태 707 단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김병주가 박선원이랑 같이 특전사령부로 가서 곽종근이를 불러내 앉혀가지고 김병주 TV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시키면서 유도를 하는데, 그때 곽종근이가 눈물 찔찔 짜면서 끌어내려 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던 그거, 그게 12월 6일 날 있었는데, 그 하루 전날인 12월 5일 날 김병주가 예전에 자기 참모로 있던 이 곽종근이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또 그 전날 전화를 해서 김병주가 곽종근이한테 야, 내가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거니까 네가 자연스럽게 유병수로 나와서 나하고 같이 네 방으로 가서, 그래서 내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가 이런 거 질문할 테니까 너가 이렇게 답변해 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6일 날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707 김현태 단장은 어떻게 성일종한테 하게 됐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이 707 특임단장 김현태를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고, 그 면담에서 김현태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건 이제 국회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현태의 이 발언은 이미 검찰에서도 다 진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안 알려졌을 뿐이지. 또 성일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정회 시간에 박범계가 곽종근을 회유했다. 이상엽이라는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곽종근이를 만나고 회유를 시작하고, 뒤이어 부승찬이하고 박범계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와서 곽종근이를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 박범계가 곽종근이한테 답을 연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박범계가 받아 적은 후에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진술하게 강요를 했다. 곽종근이한테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종근이를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했다. 또 박범계가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대기한 듯이 이 방송이 취재를 했다. 이게 JTBC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곽종근의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를 김현태 단장이 자기한테 설명했다고 폭로하고,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습니다. JTBC까지 딱 대기시켜 놓고서 한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전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회유로 곽종근이의 증언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것을 김현태가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국회 폭로가 있고 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의 실체,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가 드러났다. 박범계는 SNS에서 곽종근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미 박범계는 곽종근과 김현태에게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이미 있다. 박범계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위원이다.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이다. 기시감이 든다. 바로 이정섭 검사 사건이다. 이재명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할 때의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증인을 만나서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증인과 곽정근과 사전에 접촉하여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박선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12월 4일 0시 2분에 홍장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홍장원은 12월 4일 오후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이재명과 전화하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 신상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12월 6일 홍장원이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의 사전 계획이 의심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처음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에 단초가 된 두 사람, 홍장원과 곽종근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 그러나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민주당은 이 두 사람, 홍장원과 곽종근을 의인이라 칭하며 그들을 비호하기 바쁘다. 증인의 회유를 탄핵 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국정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진실의 발견보다 내란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한 것이다. 내란몰이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곽종근, 홍장원의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했을 뿐이다. 조작된 진술은 모순점이 발견된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조서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 삭감, 그리고 끝내 이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공작 과정이었다.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로 내란몰이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국정 혼란이 국가 비상 사태였던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 소추권과 예산 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다.